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혹시 내가 ADHD인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에 얼마나 해당되시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집에 들어오면 우산이 항상 없어요. 나한테는 우산이 일회용이에요. 지하철을 탔는데 반대 방향으로 탔어요. 수업 시간이나 회의 시간에 너무 졸려요. 심지어 운전을 하는 중인데도 너무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지갑이나 에어팟은 맨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도 좀 전까지 썼던 것 같은데 다시 쓰려면 없어서 시리아, 하이빅스비를 계속 부르면서 막 방을 돌아다녀요. 어때요? 이 이야기들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ADHD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ADHD는 집중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집중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게 더 옳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넷플릭스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밤을 새서 10시간 동안 한 시즌을 끝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우리 아이는 ADHD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게임을 하면 진짜 8시간 내내 집중을 해서 한다니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드라마를 밤을 새서 보거나 게임을 8시간 동안 하면 안 좋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야겠죠.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짝 집중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만할 때를 잘 알고 그만둘 수 있는 이 절제력, 즉 선택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 이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DHD는 이 집중력의 배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ADHD가 맞는지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진단을 도와드릴 거고요. 의심되면 무슨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ADHD가 맞다면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HD는 우리말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부르지요. 즉, 두 가지의 증상이 메인이에요. 주의력이 떨어졌고 또한 행동이 과도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의력이 떨어지면 이러한 증상을 보이죠. 할 일이나 약속을 계속 까먹어요. 캘린더 앱에 써놓고 메모장에 써놔도 써놓은 것 자체를 까먹죠. 한창 대화 중인데도 순간 딴 생각을 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따라가요. 물건을 손에서 계속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고, 일을 한다고 PC를 켰는데 웹툰 조금, 유튜브 조금, 웹서핑 조금 하느라 한두 시간은 금세 지나 있어요. 어때요? 이런 게 내 이야기 같으세요? 자, 이번에는 과잉 행동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막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좀이 쑤셔서 힘들어요. 안 해도 될 말까지 하면서 좀 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요. 다른 사람 말을 하고 있는데 불쑥 끼어들기도 하고요. 줄 서서 진득하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못 있고 정신없이 계속 뛰어다녀요. 성인은 좀 덜한 편이긴 하지만요. 자, 여기에도 혹시 해당 사항이 있으실까요? 과거에는 ADHD가 있다, 없다로 나누어서 치료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트렌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마치 키와 비슷한데요. 키가 이렇게 막 185 이상 되는 굉장히 키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크죠. 그리고 키가 만약에 150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좀 작죠.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 큰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기도, 이 애매한 사람들도 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집중력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반면 집중력이 꽤나 안 좋으면 수월하게 ADHD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상당히 많은 분들은 애매해요. 집중력이 나쁜 것 같은데 그래도 직장 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ADHD의 경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ADHD의 경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요즘에 중요해진 개념이에요. ADHD의 경향을 개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이 경향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한 뒤에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개념이죠. 여기에서 핵심은 내가 ADHD 증상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 치료를 했을 때 증상 때문에 까먹고 있었던 능력치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꽤나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ADHD 진단은 정신과 의사가 면담을 통해서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ADHD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ADHD 확진을 위해서는 총 4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면담, 척도검사, 집중력 검사, 그리고 뇌파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ADHD의 유무를 진단을 해야 되지요. 먼저 면담을 통해서 ADHD의 경향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해요.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실수도 많고 일도 잘 안 되고 책상도 엉망이고 막 이러면 ADHD인지 의심을 먼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2번째인 척도 검사를 해요. 질문지에 개인이 체크를 하면서 ADHD가 의심되는지 해당 사항은 없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3번째는 집중력 검사인데요. CAT 혹은 CNS-VS, 이러한 검사들을 PC를 이용해서 집중력이 실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100명 중에 몇 등인지까지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 2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뇌파 검사를 합니다. 뇌파 검사로 실제로 뇌의 활성도를 확인을 하는데요. ADHD가 있으면 뇌가 자고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깨어 있는데 뇌는 한창 꿈속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려고 해도 안 되겠죠. 이런 단계를 충분히 거치면 ADHD가 있다,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어떤 타입의 ADHD까지인지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ADHD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치료를 할지 말지부터 결정을 합니다. 무조건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ADHD가 있는데 여태 잘 지내왔고 지금처럼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하시는 분들은 치료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치료를 권하는 편이지요. 이유는 ADHD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걸어갈 때 남들은 똑바로 걸어가는데 이분들은 막 이리저리 한참을 돌아서 목적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리를 가도 남들보다 몇 배로 힘들겠지요. 실은 그걸 모르고 살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치료를 하면 환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남들은 이렇게 집중을 잘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태 몰랐었어요. 이렇게 살기 편한데 이거를 여태 모르고 지낸 게 너무 억울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실은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치료는 보통 크게 약물 치료와 뇌파 치료, 이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ADHD를 가진 분들은 뇌가 자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이렇게 반짝 깨워주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8개가 자고 있었으니까 2개로 일하려니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8개를 이 투약을 통해서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가진 능력치가 온전히 발휘될 수가 있겠죠. 2번째로 뇌파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뇌파 치료는 투약을 원치 않거나 건강 문제나 임산부 등 투약을 쓸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MRI와 비슷한 원리고요. 전 자기장을 통해서 집중력의 뇌 부위에 이 표적 치료를 하는 원리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원래 약을 쓰다가 임신을 하셔서 뇌파 치료로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ADHD가 있는 것 같은데 검사나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선 믿을 수 있는 병원을 골라서 방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병원에 방문한다고 강제로 검사하게 하고 약 먹이고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ADHD를 설사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를 할지 말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는 이 구독자분들께서 얼마든지 주치의와 상의해서 판단하시면 될 일입니다. ADHD 진단이 맞다면 실은 치료하면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아침에 알람을 5개씩 맞춰두지 않아도 되고요. 집에서 맨날 늦게 나가서 아슬아슬하게 지각을 면하는 일도 줄어들고요. 벼락치기로 전날 밤이랑 당일 새벽까지 일을 겨우겨우 끝내는 일도 줄어듭니다. 생활하는 게 진짜 이 군더더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 마시고 편한 마음에 병원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영상 공유하셔서 주변 분들도 치료 시기를 너무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계속 제가 힘을 내서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크게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